다 됐습니다. 제가 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더, 뭐 우리 플라이에 계신 분들 의견도 듣고, 10분 정도만 더 하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안 가시고 계셔서 제가 좀 큰 부담인데요.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한참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저기 플라이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듣더라고요. 예, 손 들고 계신 분. 예. 마이크. 저는 전북대학교 국어과 박영기 교수입니다. 마이크 대신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새만금 알겠습니다. 2단계 수질 용역의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도 담수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수질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새만금 사업에서 담수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질이 개선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게 가장 좋냐 하는 게 가장 초점이겠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용역에 참가해서 신창민 연구원이 밝혀왔는 아까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S0, S1, S2가 있는데 만약 그 시나리오 S2대로 가게 된다면 지금 새만금 수질은 아무 조치도 안 해도 그냥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해수유통을 해서 S2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해수유통이 맞아면 수질 개선에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 S2로 해수유통을 해가지고 만약에 수질이 좋아지지 목표 수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수유통을 적극적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최적의 안을 아까 오청환 교수님이 말한 대로 경제적인 것이 최소화되는 이익에서 찾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어떤 수질 개선 대책을 내놔야지 않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여기서 자꾸 논란이 되는데 외부에서 용담댐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인데 논의에서 항상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왜 그 문제를 이렇게 제외시키는가 그것을 하고 패스유통도 하고 그러면 수질이 더욱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여기 저 안호영 의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계신 분. 네, 전문가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전혀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만금 개발 공사를 시작하기 전하고 그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떤 면이 달라졌는가를 우리 시민들은 먼저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갯벌이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거기에서 주었던 돈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저희가 생각할 때 새만금을 시작하기 전에 그 바다와 갯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면 거기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본 거 빼고 투자한 것만 11조를 들여가지고 삼계탕용 다이어트 만들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질문을 저희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30년 동안 뭘 유치하고 얼마나 많은 걸 유치만 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 도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담수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담수화해서 물을 가둬둔다면 그 물이 돈이 되어야 할 것이고 땅을 만들어서 그 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 그 땅을 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새만금에 물을 가둬놓는다 그래서 땅을 많이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무엇을 주었냐 이 말입니다. 네, 제가 전문가님들 뭐 수치 다 줘서 설명하셔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시민의 입장은 그것입니다. 정말 특히 군산 시민들은 지금 시내 가득히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을 영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단 한 뼘의 갯벌이라도 단 한 평의 바다라도 다시 살려서
다 망해버린 군산의 경제를 수사람을 통해서 살려달라.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요. 이 수질 개선 사업에 또는 용역을 맡은 모든 분들, 관공서 오신 분들, 전문가님들 정말 제대로 의견을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 염원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공정하게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30년간 새만금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괴리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오늘 시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예, 신부님. 물론 토론의 주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빠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겁니다. 코로나의 경우는 우리 인간이 갯벌과 바다와 자연과 공존하지 않으면 인간이란 종이 멸종한다는 겁니다. 멸종.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후손들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솔직하게.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새만금이 되죠. 두고 다 타야 되지만 틀 수 없다면 최대한 생태를 복원해서 후손들에게 대대 기념비가 될 수 있는, 이건 정말 상대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개발했다. 이게 우리 숙제 아닐까요? 코로나에 가지 않을까요? 네, 약간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요. 예. 그 원론적인 문제를 좀 우리 고민하면서 이 생각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 지역에 보면 망경강, 동진강 두 강이 이제 새만금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강은 바다와 자연스럽게 만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뭐 끝을 이렇게 항물 틀어지고 있는 듯한 흔적으로 있고 그걸 그게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강이 강답게 만들고 바다는 바다답게 만드는, 그리고 강과 바다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사실은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또 가성비가 높은 그런 대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수유통 외에도 오염 관리 대책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안이라고 많은 또 토론자들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우리 강도 살리고 또 새만금도 수질이 보존되고 또 새만금 전체에 새로운, 아까 우리 김성주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의 새로운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새만금 지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꼭 제가 마지막 하기 전에요. 예, 여러분이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는 겁니다. 예. 자네분께서는 바쁘셔서 가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여기 시민사회단체나 저희들 군산에서도 뭐 전북대에도 올라왔습니다. 예. 발표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자장님께서 퇴장하시고 죄송하지만 다른 분을 자장으로 모셔가지고 예. 토론을 좀 더 진행했으면 하는 약속이 저희도 4시 반까지 돼 있어서 가능한 건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또 오래 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토론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손 들으시면 예. 네, 옆에 손 드셨으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 한번 하시라고. 네, 그 환경부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금 해수유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시도나 가력도 배수 관문을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수 관문을 열었을 때 그 현장을 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도민을 속이는 해수유통입니다. 그건 해수유통이 아닙니다.
농업용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수유통은 불가하다. 농업용수 해결하는 문제는 부가적인 문제입니다. 해수유통을 해서 새만금의 환경과 경제를 살려서 전북도와 우리 국가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농업용기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부가적인 농업용수는 나중에 생각해야 될 문제지. 농업용수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해수유통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억지고 그리고 국민과 도민을 속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관련해서 우리 신영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 예. 4시 반에 다른 데 예. 약속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고 싶어 하시니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장 교수 지금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먼저 출발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앉아서 좀 우리 이 계신 우리 시민분들이나 첫째 어르신들 말씀 드릴게요. 예. 이제 함께 다른 분 괜찮으시죠 시간? 예. 네, 그러면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토론을 와주신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에 그냥 편하게 좀 답변이 하시면 가능하신 부분들은 답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먼저. 네, 그러시죠. 말씀하시죠. 예,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재작년에 이 새만금 때문에 한번 왔습니다. 제가 전북 장수가 고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하면 기대도 많았는데 그때 보니까 수질 때문에 또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학자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아까 얘기 농업에 대한 환경 친화 도시를 만들는지 유원지를 만들는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는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환경론도 제가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사대강 하나만 하라. 그러고 나서 환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고비가 있기 때문에 대전환도 해서 세계적인 학자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걸 하게 되면은 미래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안호영 의원께서 완주군 수소 그건 대전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참여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바꿔서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큰 보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 새만금 외측에 있는 장자도라는 섬에 살고 있는 김종주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실장님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동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측의 수질이 양호하다. 이것은 배수관문 조작을 안 했을 때 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양호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만금 배수관문 조작 시에 한번 가보셨으면 이런 말씀을 절대 못 하실 겁니다. 그때 꼭 한번 가셔보시고요.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배수관문 조작할 때 제가 안내를 해서 수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살고 있는 장자도라는 섬이 새만금 해수욕장 바로 인근에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과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했던 이유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왜? 새만금 배수관문 조작을 하면요, 소저기에는 이 물들이 멀리 퍼져 나가지 못해요. 소저기라고 물의 흐름이 적었답니다. 이때는 나가지 않고 고분산건데 빨갛게 덮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 알리고 싶어도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근근히 관광객들 좀 유치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언론에
알릴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두 번째는 우리 김강주 교수님, 부산대학교 김강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대안을 마련을 하라고 책임을 말씀을 해야 돼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교수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면 우리 군산 시민들, 부안 국민들, 그리고 전국 도민들은 해수유통, 전면적인 해수유통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무책임하게 교수님이란 분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라 하니까 저는 현장에 살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이 그냥 수질 개선 사업만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결부되어 있냐? 수산업이 결부되어 있고 지역 경제에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것이 엄청난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 경제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환경적인 피해도 여기 환경단체도 많이 있고 저도 환경단체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환경부에서는 수질 개선 이것만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시점이에요. 구청마다 다 달라요. 자, 썩은 물을 다 혼자서 내보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배수관문을 조작을 해서 문을 열잖아요. 열게 되면 해양생물,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어란이든지 이런 그 미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 새끼들이죠. 알. 이런 것들이 다 유입돼요. 유입돼서 배수관을 닫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죽습니다. 아까 오창원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떠다니는 전어 이런 고기들만 살아가지고 안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잡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에 반영이 됐을지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새만금은 솔직히 아까 우리 발표하실 때 뭐 1안 있고 2안 있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요 절대 수질 개선을 할 수가 없다고 전문가도 아닌 지역 주민인 어부인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산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7억 톤 어떤 사람들은 5억 어떤 사람들은 7억 톤이라는데요. 그 많은 물을 어떻게 하루 배수관문 조작해서 100만 톤도 유입시키지 못하고 유출시키지 못하거든요. 그걸 갖고 어떻게 수질 개선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환경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데 수질 개선 사업에도 다 반영을 해서 새만금도 살리고 우리 어민도 살리고 군산 지역경제도 살리고 전북 도민도 살리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대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지역구 의원님이신데요. 공약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수유통에 대한 이런 의견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의견 있으시면 네. 제가 어차피 네 그렇죠. 저를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대안을 얘기했는데 해수대 유통이라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다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결론지어서 말씀 더 드릴 걸 하고요. 다른 의견 먼저 듣죠. 네. 먼저 하시고 그다음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실까요? 그러시죠. 사실 새만금 사업은 정치적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표를 달성을 했죠. 정치인들은 표가 필요했고 땅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표가 필요했고
재벌들은 공사가 필요했을 겁니다.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부처는 조직이 확대되면서 인사적 체를 해소하는 이게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여튼 그러면서 요즘 현재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곧 발주를 하려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주하면서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이나 FRP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이 속에서 거기 그런 문제도 그 정부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금 우리는 수질 개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 만들어진 땅도 좀 포기를 할 각오를 하고 전면적 해수 유통으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영주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이게 말씀 더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좋은 말씀을 다른 분들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 들고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성함하고 좀. 예, 저는 새만금 시민생태수사단 공동단장 오동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아까 윤동우 국장님께서 해수통을 했을 때 염분 용량에 대해서 동지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치에 좀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면 뭐 스마트 농법이니 이런 걸 통해서 이 거의 매립제 대부분이 과거에는 매립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지만 거의 1m 이상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해놓고 염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과학원에서는 이런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일반 정치인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 과에 계시하지 않은 전문가분들이라도 이걸 해석할 수 있도록 이걸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한 예로 혹시 이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폰의 수질 특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새만금 수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살아있는 상태로서 수질이 관리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수질의 가장 근본적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죽어있는 상태의 수질 관리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여야 외든 내든 어업이들 다 살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그 새만금 내부에 있는 저충수의 기후 환경 평가라고 하는 이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여기 보시면 2016년부터 19년까지의 자료를 지점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걸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저도 굉장히 아까 거의 한 30분을 봤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수질 특성을 하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아주 편하게 풀이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면 6월, 7월, 8월 자료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5년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염분 성층화로 인해서 또 내 저층수가 다 죽어 썩어 나가는 가장 큰 달이 6월, 7월, 8월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에 지금 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만 보더라도 9월, 10월, 11월은 정말 그 용존산소량, 그러니까 거의 죽어있는 상태로 유지돼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6, 7월, 8월 달이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근데 6, 7, 8월은 당연히 다 거의 빈산소 상태, 거의 무산소 상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6, 7, 8, 9, 10, 11,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만 만약 보더라도 실제로 6, 7, 8, 9, 10, 11월 달이 빈산소 상태의 모든 거의 한 새만금 호의 반절 이상, 3m 이상 되는 수질이 다 썩어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 표현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MK2하고 만경강에 있죠. M이니까 MK2하고 ME1 이 지역은요, 이 자료만 보면은 수질이 굉장히 저충수가 용존사선이 높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 수질이 몇 메타가 몇이죠?
여기 3m도 안 되는 곳이에요. 3m도 안 되는 곳을 1m하고 3m 저층, 표층 이건 의미가 없는 곳인데 이런 곳은 이 표로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저층수에 빈상수층이 없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심을 좀 표현을 해주시거나 저희 부탁을 드려요. 수심을 좀 표현해 주시거나 그리고 6, 7, 8은 조사를 안 하셨다면 저희가 조사한 것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분들이 이미 조사한 자료가 많아요. 이거를 왜 수령하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6월부터 11월 달까지 새만금이 죽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유기물들이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고 또 새물이 들어오면 그 호기성 미생물들이 거기서 다시 더 급성장하거든요.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을 연구원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표를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표현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빈산소층 평가가 2ppm 이하 지점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느 수준이냐면 2ppm 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소생물들 우리가 돈을 주고 판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저소생물들 새우, 장대, 광어, 망둥어 이건 다 죽는 상태예요. 그리고 빈산소층 우려 DO가 2.82ppm이라는데요. 우려가 아니라 이 상태는 벌써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제가 빅데이 얘기하면 너무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 서울에 아주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미세먼지가 극도로 안 좋은 상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호 상태로 표현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거의 4ppm 정도를 빈산소층 우려로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고요. 이 표를 보면 마치 빈산소층 우려가 2.8ppm까지는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새만금위원회 분들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생물은 거의 다 영향을 받거나 다 폐사하고요. 이 정도면 거의 현기성 상태에서 사는 종밋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봤을 때 이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거의 이게 무료의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느슨한 기준을 그때를 가지고 이걸 혼의 수질 특성 분석을 표현해주면 이 전문가들이 다 봤을 때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여기 염분성 DO하고 혼의 염분에 대한 것은요 이것을 묶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염분성층하고 DO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이렇게 9페이지에다 놓고 20페이지에서 보면은 이게 마치 다른 것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돼서 이 새만금표가 죽어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원에 좀 심도 있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좀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산소층 평가에 대해서 이건 과학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새만금이 살아있는 기준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새만금 시민생태조 조사단 공동 단장하고 있는 김영기라고 합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과학원에 질문을 드리고 싶고 환경과학원에 환경적 평가가 느슨하다 못해 너무나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새만금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OD하고 BOD를 평균 산출로 이렇게 검출하거나 그것이 데이터가 된다면 제 목을 좀 조여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청암산이라는 산을 갔다 왔어요. 산수 많이 마시고 왔거든요. 지금은 그 산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뭐냐면 실은 COD나 BOD 그리고 DO라고 하는 용량들은
지금 최악의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평균을 가지고 국가 정보 기관에 나오는 자료들이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 속에 평균으로 들어가 있어요. COD, BOD. 이거 정말 이게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산출하거나 만들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공존하게 이야기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면 제 목을 지금 조여주세요. 저는 평균적으로 산소를 충분히 마셨거든요. 자, 농담이고요. 자, 정말로 소유욕을 가지고 조이면 안 돼요.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저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뭐 그만하라고. 네. 그래서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아까 원래 토론회 준비를 했던 게 있고 또 김복 박사님이 뒤늦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뒤늦게 말씀하신 게 제가 얘기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발언 시청했고요. 김복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관련이 이제 시작됐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비전이 대표적으로 농업 용지에서 나오는 농사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얘기, 농업 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도로나 기타 부지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 왕궁축산단지 매입하면서 농업 축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왕궁축산을 매입해서 없어졌지만 동진강, 정읍이나 내지는 부안 쪽으로 대부분 축사가 옮겨갔습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요. 또 빗점을 만약에 관리한다고 보면 사실 제가 단할 건데 왕궁축산단지 이전시켰지만 전라북도가 농업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빗점 오염 없어질 겁니다. 이게 과연 전라북도가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새만금의 빗점 오염을 해결하려면 전라북도 도민을 다 이주시켜라. 그러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생태계가 잠수하며 안정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무책임합니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잠수하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잠수하러 썩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안정이라고요? 이걸 지켜봐야 된다고요?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 도저히 행정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용지를 조성하게 되면 연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새만금 스마트 수면 도시 만들려면 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담수화에서는 3급수 도저히 달성 불가능합니다. 과연 새만금 스마트 수면 도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도시의 성공을 바라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면 도시 성공하려면 지금의 3급수가 아니라 1급수의 수준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나마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수면 도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오셨죠? 네. 그러나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제가 한 얘기가 감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굉장히 제 발언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고요. 첫 번째 빗점 오염 관리라는 것 자체는 물론 빗점 오염 관리가 되게 어렵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빗점 오염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빗점 오염 관리지구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빗점 오염 관리 자체가 거버넌스라는 부분으로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서 빗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외국에서도 빗점 오염의 관리에 대한 성과를 보려면 빗점 오염 성과를 되게 장기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정책이 시작했다고 해서 딱 10년 이내에 보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장시간을 모니터링하면서 빗점 오염에 대한 개선 효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PT 자료에서 빗점 관리를 전라북도가 못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는 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빗점 정책도 이제 예산 투입이 시작이 됐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시작적인 초기 단계에서 단전적으로 빚점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못 받고 그 다음에 빚점 관리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전체를 이주를 해야 된다고 예시하시는 건 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단 빚점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안정화 단계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생태계 자체가 새로운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생태계 자체가 매번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종들이 해방금자 지역에 이제 출현하기도 하고 쳤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면 그런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부분도 그냥 간과하고 과거에 우리가 뭐 어떤 지표종이 있으니까 그 지표종 자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 지표종을 매달릴 것이냐 아니면 현재 변화되면서 새롭게 유익하게 행동되는 이런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도시 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 용지에서 녹지를 구성해서 인천창 경제자유국도 녹지를 조성할 때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박스를 칩니다. 왜냐하면 인천 경제자유국도 밑에서도 계속적으로 염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염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박스를 넣은 다음에 그 위에다 녹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명품 복합도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명품 복합도시를 만들려면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건물을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녹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녹지라는 명품 도시값도시든지 어느 도시를 만들어내든 그 녹지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해석만 갖고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사회 논의가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로 계속적으로 논쟁을 가지고 가시면 저하고 계속 논쟁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죠. 뭐냐면 우리 오창환 교수님 의견도 알겠고요. 이게 어쨌든 오늘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에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실제 좀 약간 오류가 있는 지점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여기 계신 분들이 토론자 제안한 부분들도 반영해서 추가로 연구 과정이 반영시키기도 하고 이런 토론을 한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윤동호 국장이 오기로 했는데요. 얼마 중간에 구시하셨거든요. 전화 오시도 못 오신다고. 말씀은 아직 한지 얼마 안 돼서 현황파악이 안 돼서 안 오시다고 했는데 부담돼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연구를 오셨는데 연구를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감론을 받다는 그런 입장과 대를 갖고 있다 이런 정도 정리를 하시죠. 네. 하지만 그 새로운 생태계에 대해서는 어떤 새가 다시 출현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최근에 망명가의 뉴시나 이런 거 제가 잠깐 얘기 좀 이 논의는 기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라북도의 입장을 그냥 보시면 압니다. 새만금 추진단 지금은 새만금 수산으로 바뀌었지만 여기에 최고 책임자는 은퇴하기 6개월 되는 분들이 항상 옵니다. 지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자들도 별로 오지 않았어요. 이게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한마디로 소탐 대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커다란 문제는 일부러 눈을 감고 조단위의 돈이 날아가는데 몇백억 돈이 오니 안 오냐에다가 목숨을 걸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큰 문제를 지역 주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죽든 말든 나는 현재 하고 있는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지역구 제가 좀 약간 흥분을 해야 예를 들면 수변도시는 1, 2부수가 아니면 끝나는데 3, 4부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발생한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전라북도는 의지가 없다. 그리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자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서 전라북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누가 오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농업용수 문제. 지금 농업용수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에코팜 들어올 거거든요. 물 별로 안 들어갑니다. 사실 엄청나게 필요 없게 용수량을 잡아놓고 그걸로 발목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농지의 10%를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이거 왜 못 짓는지 아세요? 쌀 농사 못 짓게 합니다. 에코팜 들어오려니까 그 지역에 피해가 대기업은 못 들어옵니다. 지역인들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농사를 할 의지도 없는 전라북도가 무슨 농산물이 부족하다는 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냐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알겠는데 수질 개선이라는 것은 희석만이 아닙니다. 희석만이 아니라 생명체들이 먹이가 되면서 엄청난 그 질소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전라 이 새만금은 해류가 있어요. 북쪽에 문을 만들면 그 해류 힘으로 그냥 둘러싸 나갔다는 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침전이 되고 녹아 나왔다가 다시 침전되는 거, 이거 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형은 침전되는 거와 녹아 나오는 것에 평균을 맞추는 것이죠. 오염원이 많으면 침전되는 것보다 용해되는 게 많기 때문에 물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면 그대로 침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형 개념을 생각하면 이거는 평형 상태에서 오염이 많아지면 당연히 침전하는 것보다 용출되는 게 많아서 뭐 줄어들겠죠. 상도로 가면서 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평형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이것을 뭐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말씀 듣고 마무리합니다. 네, 들었어요. 저는 그 새만금 내측 화재 사는 지금 주민이자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진영입니다. 그냥 저는 그냥 어민의 삶에 대해서 지금 새만금 내측의 어민들의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그쪽에서는 제첩이 나와요. 우리가 대부분 분들이 제첩이라고 하면 민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새만금의 제첩이 아주 하동 제첩의 4배, 5배 큰 사이즈의 제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하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위협적이라고 말할 정도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쪽에서 작업을 되는 게 사실은 하동적으로도 넘어가고요. 그중에서 판매가 되고요. 거기서는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지원 사업도 많고요. 근데 새만금 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제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에다가도 연락을 했어요. 이거를 3개월 좀 하자. 그쪽에서도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럼 뭐라고 하시느냐면 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새만금 내측에서 하는 모든 사업 자체가 불법이잖아. 너네 그러면 단속 한번 시켜볼까? 우리가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속 한번 시켜볼까? 뭐 어디에서 너네들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단속 시켜서 너네 잘 못하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에서. 그러다가 한 번씩 뭐 서해업단이나 어디서 단속이 나오면 정말 도둑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둑질해서 물건을 잡아오는 것처럼 어민들이 후두둑 들어와가지고 며칠 동안 작업을 못 나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 새만금 사업 전에는 얼마든지 많은 어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다 생계를 유지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오는 게 지금 현재는 제첩하고 숭어 조금, 숭어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해수량을 늘렸다고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숭어가 서울 어느 시장에 위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 썩은 숭어가 위판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다음날 다 나와 물건이 다시 다 들어 나왔고요. 막 프랑카드 걸려서 그분은 납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3년 전쯤에는 어머니 한 분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나요. 한여름이었거든요. 더웠잖아요. 한여름에 뭐냐면 꽃게를 잡으면 꽃게에서 김이 나. 바다에서 꽃게를 던졌는데 꽃게에서 김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 꽃게가 재료 붙겠냐고 상했겠죠. 썩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든지 저거든지 먹고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물건이 나와도 네. 도에서도
마무리하시죠. 네, 마무리. 참고로 제첩은 네. 단수가 아니라요. 민물과 바다가 만든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해수욕청이 되니까 그나마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뭐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왔어요. 지방구 수변도시가 성공하겠냐 이 더러운 또는 뭐 우리 농생명지에서 우리 그 농업을 영위하는데 연구 때문에 되겠냐 뭐 이런 해수욕청이 하는 반론에 대해서 이런 의견 주셨고요. 여러 개 있었는데 오늘 토론의 주제는 그거죠. 새만금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질을 어떻게 할 거냐. 수질 평가를 올해 9월에 하고 있는데 이 9월까지 그 수질 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의 의견들을 추가로 좀 적용할 부분은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창미 연구관께서나 우리 신진수 다 나하고 좋으시네. 독자님을 하셔서 이런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좀 향후에 평가 과정에 좀 면밀히 좀 녹여낼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좀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의 이런 의견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왜 터무니없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연구 부분을 좀 녹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로 한 가지 좀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새만금 사업에 정말 많은 부처도 연결되어 있죠. 뭐 국토부도 연결되어 있고 국토부 외청으로 있는 새만금 개발청도 연결되어 있고 새마을개방공사도 있고 농어촌공사 농림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좀 신재생 에너지하는 선자부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수질 관련은 우리 환경부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함께 모든 부처 장관을 불러놓고서 토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든 걸 정리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각 부처는 각 부처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산자는 산자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린일을 하든 거기에 수상태나 까든 이걸 하면 되고 거기에 그 들어가는 이런 부력체나 이런 기초시설, 기반시설에 환경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산자부터 검토하면 되는 거고요. 또 생활개발공사도 공사를 좀 하고 있죠. 이걸 지금 뭐 여기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환경부는 환경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과연 환경적으로 이 수질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계속 물을 막아놓고서 이게 벌써 20년을 해왔는데 어쨌든 최근까지 지금 뭐 시황은 오래전 얘기지만 최근에 서산 단축도 지금 해수욕통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이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정말 환경부의 역할로서 의사결정을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의 입장, 산자부의 입장, 국토부의 입장, 또는 혹시 대통령의 입장 이런 걸 고려하지 마시고 환경부와 환경 영역의 평가만 정확하게 내주시면 그리고 이 내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학술적이든 이런 부분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동의하지 못하는 수준 오늘 얘기한 것도 그런 동의하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는 절차 토론을 연 거거든요.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는 거고 오늘 나오신 말씀 중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저런 의견들은 너무 좀 과한 측정의 방법이다. 이런 것도 가고 주십시오. 근데 이런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방법들은 우리 연구 조사 과정에 포함시켜서 반영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장인 거죠.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도의 입장인 거고 다른 분들은 역시 아무리 해도 수질 개선이 불가하다, 해수면도 답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환경부가 또는 우리 중의환경과학원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동의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지어서 오늘 제목 자체가 새만금 해수 유통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어떤 토론회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반복히 부탁드리건데 환경부는 환경부의 역할, 산자부의 역할, 국토부의 역할 하지 마시고 정무적 고려, 적적 고려 전혀 하지 말고 환경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결과를 내주시기를 지금 부탁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길게 들어주신 우리 발표하신 분들하고 토론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서 오늘 토론에 올라오셨는데요. 내려가실 때 비 오죠. 지금도 조심히 건강 잘 내려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출발로 해서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지혜를 모으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